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루닛 유무상증자 결정 정정된 공시가 올라왔고요. 여기에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확정 발행가액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공시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려왔던 거, 확정 발행가액은 이변이 없는 한 1차 발행 가격 26,750원으로 결정돼서 앞으로 공시가 될 예정이다. 그리고 제가 이 확정 발행가액을 자꾸 추적하고 미리 알아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루닛 같은 경우는 운영자금 사용 목적도 있지만은 유상증자라는 자금 조달로 채무 상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상증자는 유상증자대로 했는데 채무 상환 자금으로 나갈 돈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고, 기왕이면은 조달하는 금액이 좀 많아졌을 때 채무 상환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운영자금으로 더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루닛은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홍보 활동을 많이 하면서 저에게 알려주고는 있는데 잘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수치로 나오는 거는 저희가 1년에 딱 4번 확인할 수 있어요. 4번 확인하는데 그게 바로 1분기 보고서, 그 다음에 2분기 이제 통합해가지고 반기 보고서 나오죠.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 또 3개를 종합해가지고 분기보고서라는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4분기 총 합쳐가지고 1년치 합쳐가지고 사업보고서라는 형태로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차는 분기가 끝나고 나서 1분기,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는 45일 이내 이때까지 공시를 해가지고 알려야 돼요. 그래서 시차로 보면은 45일이 걸리고, 저희는 분기 실적은 총 4번에 걸쳐서 1년 동안 4번에 걸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어떤 대응을 한다라는 거, 이 부분은 맨날 늦는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삼성전자 케이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루닛이 하고 있는 사업 모델에 매출이 증가되는 이런 특징,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설명드려 왔었고요. 그리고 확정 발행가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 2,115억 규모, 저는 나름 선방한 규모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 리스크까지 있었으면서 전쟁 리스크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보다는 좀 더 높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선방한 가격대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제 앞으로 뭐 남았죠? 바로 청약 남았습니다.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구주주 청약이 있고, 청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청약률에 대해서 발표가 나와요. 청약률. 그리고 나서 청약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께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돈을 제대로 다 조달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약률이 7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유상증자 신주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70명밖에 참여 안 하고 나머지는 돈을 납입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루닛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루닛의 이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가 어디죠?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인데, 대표 주관사가 루닛하고 신주 발행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잔액 인수 방식이에요. 잔액 인수. 잔액 인수라는 것은 청약률이 70%밖에 안 나왔으면 나머지 30%는 한국투자증권이 다 인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투자증권은 무엇을 할까요? 이걸 계속 보유할까요? 아닙니다. 주가 상황을 봐가지고요, 시장에 매도해요. 예전에 한원시스템이 그랬어요. 한원시스템. 청약률이 미달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표 주관사가 NH인가 그랬을 거예요. NH투자증권에서 잔액 인수한 다음에 시장에 매도했습니다. 오버행 이슈 생길 줄 알았는데 다행히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잔액 인수했던 그 물량을 다 털고 나갔던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는 거에 있어서는 잔액 인수 방식이다 보니까 루닛은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게 될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또 유심히 그리고 또 조심히 봐야 되는 재료가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무상증자입니다. 루닛의 이번 공시 23년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무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유상증자 신주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무상증자에도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참여 안 하시는 분들, 루닛의 주주분들이다 라고 하시면은요, 어느 특정한 날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면은 무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무상증자라는 것은 착시 효과는 있지만은 주가의 근본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변화를 주지 못한다. 다만 이 무상증자도요, 권리락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있죠. 5월 6일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함께 계속 루닛의 유무상증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 유상증자 이 공부해 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5월 6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다 라고 하면은 권리락일은 언제일까요? 바로 전 영업일이죠. 전 영업일. 5월 6일에 전 영업일. 그러면은 5월 5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5월 5일은 휴일입니다. 그러니 전 영업일은 5월 4일이 되겠죠. 이날 주가가 반토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루닛의 유무상증자 공시에서 무상증자 신주 배정 주식수가 1이라고 써 있잖아요. 한 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 주씩 더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만 원짜리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5월 4일 날 어떻게 변하냐면요, 저는 2주가 돼요. 그런데 이 주가가 5,000원으로 바뀝니다. 5,000원으로 바뀌면서 저는 실질적으로 만 원짜리 한 주 가지고 있는 거랑 5,000원짜리 2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착시 효과로 만 원짜리 주식이 5,000원으로 싸게 보이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신주 배정 받겠다라고 해서 권리락일 이전에 매수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루닛 23년도 케이스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수익률이 왜 반토막으로 보일 수가 있느냐? 5월 4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5,000원짜리 2주가 5월 4일 날 되는 게 아니라 주가는 5,000원으로 바뀌면서 주식수는 2주가 아니라 한 주로 그대로 이어져요. 그러면은 만 원짜리 한 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5,000원짜리 한 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면서 내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 50%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세요. 신주의 상장 예정일 5월 26일이죠. 권리락일은 언제예요? 주가 변하는 날 5월 4일입니다. 5월 26일 날 주식이 입고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발생하면서 내 계좌의 수익률은 갑자기 손실이 엄청나게 커 보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무상증자 권리락일 이전에 매수하려고 들어오는 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력들은 권리락일에 엄청난 변동성을 주면서 털고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대응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루닛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수급적인 내용하고요 관련된 ETF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하고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또 프로그램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금융투자에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 금융투자에서 빠지면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그랬죠? 바로 기계적인 매수 매도에 의한 ETF 자금 유입, 다시 말해서 펀드 자금 유입과 펀드 자금 유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TF는 뭐죠?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그런데 그 ETF 안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루닛이 포함된 ETF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 여러 가지 종목들이 분산돼 가지고 이 ETF 안에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ETF에 매수가 많이 몰린다라고 하면은 이 매수로 인해서 A, B, C라는 종목을 비중에 맞춰서 매수를 해야 돼요. 누가요? 바로 펀드가요. 그리고 이 펀드도 이 역할별로 나뉘는 게 많은데 그냥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자금 유입 많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이 금융투자, 이 증권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에서 신규 설정과 해지 이 부분도 공시로 나와요. 공시로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너무 딥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루닛 관련돼서 관련된 주요 ETF 거래량이 좀 많고 시가총액이 좀 큰 ETF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라이즈 AI 로봇, 이 KB 자산운용이죠. KB 자산운용이 만든 상품이고, 만약에 이 펀드에 돈이 몰리거나 돈이 나가게 됐을 때 이 관련된 종목들을 사거나 팔아야 돼요. 그러면서 저런 금융투자로 잡히면서 저희가 ETF라는 부분을 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루닛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구성비 나와 있죠. 4.79%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보티즈, 네이버, LG CNS, 두산 로보틱스, 현대차도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이 비중에 맞춰서 사야 돼요. 이 비중에 루닛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투자한 종목에 관련된 ETF의 수급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 ETF 가입하는 사람들 누구인가요?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해요. 이런 관련된 ETF를 또 이제 펀드가 담는 경우들이 있어요. 펀드. 그런데 공모 펀드, ETF 말고 공모 펀드가 있습니다. 예전에 펀드 붐 일었을 때 공모 펀드 해보셨던 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모 펀드 중에서 어떤 특정 테마 펀드 운영하는 데서 만약에 로봇 관련주 펀드예요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일정 부분 ETF를 담고 나머지 구성 종목을 또 세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ETF 관련돼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하는 그러한 상품이다. 상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뭐 개인 투자자가 좋아서 사고 나빠서 팔고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돈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실질적으로 올라갈 때 이 ETF 자금에 더 쏠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 거지, 좋아지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이 종목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가지고 들어오는 개인 투자 자금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기계적인 수급에 의해서 오늘 금융투자에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증시자금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커다란 의미는 두지 말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투신 많이 봅니다. 투신. 그 다음에 사모펀드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많이 봅니다.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좀 예의주시해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금융투자 관련돼서는 좀 기계적인 매수 매도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여기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보험에서 들어오는 거, 이거 좀 길게 들어오는 자금들입니다. 이 보험사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수급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무상증자 권리락 또 대응을 좀 잘 해야 될 텐데요. 27년도가 루닛에 있어서는 주가의 커다란 추세 변동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루닛에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면서 저 벤자민이 알려드리는 장중 브리핑 받아보시면서 제가 의견 드리는 신규 매수 유망 종목, 신규로 잡으면 좋을 종목들, 이런 종목들 받아보시면서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 항상 말씀드립니다.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 검색만 하시면 나옵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도 링크는 걸어놨는데요. 직접 검색해 보셔도 이렇게 나옵니다.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이버와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제휴를 맺고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제가 컨텐츠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화면이 제가 운영하는 채널의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서 구독만 해주시면 돼요. 구독만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공지사항 먼저 꼭 보고 구독을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저 벤자민의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증권사, 자문사 거쳐서요,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특정 증권사나 자문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 리서치 크리에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관점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이 콘텐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콘텐츠를 올려드립니다. 실질적인 매수와 매도의 의견을 드린다라는 거죠. 매수 그리고 매도. 루닛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신주이술권 증서 거래일에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거 청약 참여 안 한다라는 거예요.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중장기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지만은 어떤 리스크 팩터가 하나 생기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기 노이즈로 저는 봅니다. 단기적인 노이즈.
이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 증서를 챙겨놨던 것을 매도해서 현금화를 해놓고 전략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 오늘의 투자 액션이라는 항목으로요, 매도 의견, 오늘도 종목 매도 하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에도 매도 의견을 드리면서 매도 완료를 했고요. 수익 구간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날 오늘의 투자 액션 루닛 신주인수권 이렇게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매도 완료에 대한 의견을 또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투자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략을 여러분들께서 장중에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투자 종목 모니터링이라는 항목으로 제가 루닛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결국 매도 완료하실 때까지 제가 모니터링 해드리면서 같이 저 벤자민과 투자를 이어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도 완료한 종목들이 있으니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리서치하고 있던 신규 종목을 매수 의견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요, 비용이 발생합니다. 월 5만 원의 구독료가 발생을 하고요. 이 구독료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저 벤자민이 올려드리는 투자의 주요 정보, 그리고 실질적인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 이런 컨텐츠 확인하는 정보 이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와 같은 경우도 네이버로 로그인해서 네이버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신뢰도 있는 플랫폼이니 여러분들께서 걱정 안 하시고 네이버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글은 제가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톡톡 문의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메시지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 잘 참고해 보시고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